MBTI를 물어보라고요? 네. MBTI 유사과학 아니야? 단순히 유사과학이라고 보기에는 유용한 점이 너무 많아요. MBTI에는 과학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. 완전히 비과학적인 도구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손해일걸요?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. MBTI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검사를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걸 재검사 신뢰성이 낮다고 하죠. 여러분도 주위에보면 MBTI가 나중에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꽤 많죠? 그리고 이건 저도 실제로 경험해봤습니다. 전 정식 검사지로 2번 검사해봤는데 처음에는 INTP, 두 번째는 ISTP가 나오더라고요. 당장 N과 S가 바뀌었죠?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MBTI 검사를 한 사람들 중 50%는 5주가 지난 뒤에 다시 재검사를 실시해보면 처음과는 다른 결과를 받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건 바로 이 3가지 이유 때문이죠. 첫째, MBTI가 사람의 성격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I와 E 성향이 거의 반반일 수 있는데 MBTI는 반드시 둘 중 하나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검사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좀 더 우세한 답변 내용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거죠. 반대로 검사할 때마다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거나 검사 결과가 얘를 아주 찰떡으로 설명해준다 이런 경험도 있으셨죠? 이분들이 바로 2가지 특성 중 하나가 확실히 우세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.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므로 MBTI 결과가 매우 정확하다고 느껴지죠. MBTI 검사를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MBTI 검사 항목 자체의 한계 때문입니다. 우선 NS 항목부터 살펴보죠. MBTI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감각에 집중하는 감각형과 미래의 가능성이나 추상적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직관형을 구분합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2가지 방식 모두를 상황에 따라 바꿔 사용하곤 하죠. 어떨 때는 직관적으로 행동하던 사람이라도 다른 상황에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이나 감각에 집중해서 행동하기도 하는 겁니다. 이건 J와 P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. MBTI에서는 판단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을 선호하며 인식형은 융통성과 유연함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계획적일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. 이 2가지 특성은 서로 상반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공존할 수 있는 거죠. 따라서 이 항목 역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.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MBTI를 맞춰보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I인지 T인지 정도는 알겠는데 과연 이 사람이 N인지 S인지 혹은 P인지 J인지는 잘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경험 있으시죠? 이건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N과 S, J와 P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 MBTI 믿으면 안 되겠네. 잠깐만요.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. MBTI에서 나머지 2 항목인 I와 E, T나 F 항목은 과학적인 신뢰도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. 특히 내향성과 외향성의 경우가 그렇죠. 이 항목들의 경우 실제로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가장 많이 검증된 성격 특성이기도 하고 또 외향인과 내향인은 단순히 행동적 차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. 연구에 따르면 내향인과 외향인의 뇌는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. 예를 들어 내향적인 사람은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한 내향형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나면 혼자 재충전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. 반면 외향형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받을 수 있는 자극이 너무 적다 보니 쉽게 지루해지고요. 다음으로 T와 F의 경우에도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. 실제로도 결정을 내릴 때 사람 간의 조화나 감정적 요소보다는 논리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고형과 사람 간의 조화와 감정적 요소를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는 감정형이 있는 거죠.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이라는 거죠.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 이상 보통 이 2가지를 어느 정도는 다 고려한다는 겁니다.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은 어느 성향이 좀 더 강하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. 정리해보면 MBTI에서 N이나 S, J와 P 범주는 신뢰도가 낮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I나 E의 구분과 T나 F의 구분 정도는 꽤 정확하다는 말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MBTI의 재검사 신뢰성이 낮은 3번째 이유는 바로 성격은 원래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사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성격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. 바로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. 제가 좀 전에 I나 E, T나 F는 비교적 일관적으로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죠? 그런데 심지어 이 특성들마저도 일정한 계기만 있다면 상당히 많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. 완전히 그러니까 180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. 예를 들어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외향적으로 변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저는 이걸 실제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.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I형 인간입니다. 저는 사람이 많은 데를 가면 급속도로 피곤해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져요. 실제로 제 예전 MBTI
MBTI 검사 결과를 보면 두 번 다 I 성향이 70% 정도로 꽤 높게 나왔더라고요.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지금 검사를 다시 해보면 저는 아마 그때보다는 I 성향은 좀 낮아지고 E 성향은 좀 더 높아진 결과가 나올 겁니다.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전 모임이라면 극혐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바뀌게 된 데에는 계기가 있습니다. 전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. 사실 뭔가 글로 된 걸 읽는 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주로 자기계발이나 심리학, 뇌과학 책을 읽는데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아무리 I라도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게 좋다는 거죠.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이라도 타인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미소를 짓는 등 일명 외향적인 행동을 하면 행복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. 또 책에서 행운을 잡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서 늘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? 바로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. 하지만 이걸 알면서도 막상 그걸 실천해볼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전 그냥 예전처럼 행동했어요. 새로운 모임에 나가지 않는 거죠. 왜냐면 전에 하지 않던 걸 하려니 뭔가 불편했고 이걸 해야 할 이유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이유부터 떠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여전히 어려워했던 거죠. 그런데 제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. 올해 초였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 지긋지긋해졌어요.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면 세상에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 인생 모토가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자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렇게 결심했습니다. 지금까지 안 해본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기로요. 대표적인 게 바로 모임에 나갈 기회가 생기면 빠짐없이 참석하는 거죠. 근데 웃긴 게 또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재밌더라고요.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점도 많았고요.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겪은 이 경험담은 엄청 특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. 실제로도 사람의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니까요.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성격이 고정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제 친구 중 한 명은 제가 예전과 달리 모임에 많이 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이 친구는 사람의 성격은 고정된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.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한 번쯤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라고 묻는 게 일종의 문화가 됐습니다. 개인적으로 전 이게 꽤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MBTI처럼 겨우 4글자로 타인에 대해 그만큼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제공해줄 수 있는 도구가 없거든요. 전 그런 점에서 MBTI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정보 처리 과정과 일치하기도 하고요. 바로 휴리스틱이죠. 휴리스틱이란 100% 정확하고 과학적이진 않지만 짧은 시간 내 한정된 정보로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정보 처리 방식입니다. 그리고 전 MBTI 인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MBTI가 타인의 성격을 순식간에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인간인 우리는 모호하거나 잘 모르는 것, 불확실한 것을 마주했을 때 불안감을 느낍니다. 그런데 MBTI는 100%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들을 확실한 어조로 제공해줍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MBTI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. MBTI는 인간이라는 복잡하고 모호한 존재를 대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을 없애주고 그 자리를 안정감으로 채워주기 때문이죠. 마지막으로 MBTI가 유용한 점은 또 있습니다. MBTI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줄여줄 수도 있거든요. 보통 인간관계에서 상대와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예전 같으면 저 사람 왜 저따구로 말하는 거지? 라고 분노했을 상황이라도 그 사람이 MBTI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구나 하고 적어도 한 번쯤은 상대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. 세상에는 서로 다른 성격 유형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다만 분명히 경계해야 할 건 MBTI에 지나치게 과몰입하는 태도입니다. 앞서 말했다시피 MBTI는 과학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과학적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확실히 존재하니까요. 따라서 MBTI 결과 그대로를 100%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개인적으로는 한 반 정도만 참고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MBTI 결과를 맹신하게 되면 완전 개노답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MBTI별 특징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며 마음대로 누군가의 가능성을 결정지어버리거나 더 최악은 자신이 하고 있는 안 좋은 행동이나 사고 습관들을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거라며 합리화해버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. 이 모든 게 다 나의 MBTI 성격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요. 결론입니다. MBTI를 진짜 잘 활용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MBTI 결과를 100% 맹신하는 것도 반대로 이 결과가 100% 정확한 건 아니라며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. 대신 이 검사의 한계를 알고 유용한 점은 최대한 뽑아먹겠다고 생각하는 거죠. MBTI를 빠른 시간 안에 타인의 성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자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MBTI를 활용한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이걸 사용하기 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지실 겁니다.